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소에너지 기초 상식.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작년과 올해 내내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뉴스에서 주식창에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알겠고요. 막연하게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와닿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소에너지 기초 상식. 임팩트 있게 제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수소를 이끌고 있는 가스공사의 수소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 원소기호 H. 가장 가벼운 원소지만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우리 곁에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이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자는 생각은 옛날에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왔던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이 수소가 우리에게 인지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소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원소로 인지된 건요, 17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250년 전 일이에요. 최초로 수소를 발견한 사람, 영국의 위대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 헨리 캐번디시입니다. 캐번디시는 공작 집안의 명문가 출신에 곳곳에 성과 별장을 가진 당대 최고의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타고난 재력으로 흥청망청 살았을 법도 한데요. 유독 내성적이었던 캐번디시는 술, 유흥,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대신 연구에만 몰두한 결과 수소도 발견하고요. 지구의 질량을 계산해내면서 위대한 과학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 헨리 캐번디시가 아연과 황산을 섞었습니다. 이때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캐번디시도 이 기체가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불이 잘 붙는다라는 성질을 발견했고요.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783년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이 기체에 이름을 붙입니다. 가연성 공기가 연소할 때 물이 생긴다는 점에서 물과 생기다라는 뜻을 담은 하이드로젠, 수소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가벼운 성질을 활용해서 비행선을 만들어서 승객을 수송하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영국의 판사 윌리엄 그로브는요, 이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이 산소와 수소를 합치면 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은 대성공이었고요.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그로브 전지가 탄생합니다. 물론 이때 발생한 전기는요, 아주 약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이 수소를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건 한창 우주를 개척하던 1960년대였습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에도 활용되면서 수소 연료 전지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가려면 최대한 컴팩트하게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는 나사로서는 핵보다 안전하고 우주선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소가요, 최고의 파트너였죠. 수소에너지는 이렇게 주로 우주선에서 활용되다가 요즘에는 자동차나 버스 같은 운송수단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수소에너지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처럼 한정적인 양이 매장돼서 언젠가는 고갈된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00년, 200년 계속해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다 보면 황폐한 지구만 남겠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 사용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에너지원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소를 활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수소는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물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화석연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ESG, 탄소 배출권 같은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된 이 시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 박차를 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에너지 독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매장량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경제개발 등에 필요한 발전에너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왔는데요. 자원이 많이 매장된 국가들에게 의존하다 보면 국가 간 협상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할 때 석탄과 석유 등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한 국가가 아닌 여러 매장국에서 나눠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자원 외에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면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네, 결국에 우리는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선택지가 수소가 된 겁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하든 한 번씩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핫 키워드 수소에 대한 기초상식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베스트가 아닐 수도, 미래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수소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는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소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잘 풀려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